네, 머닝 전략, 조금 더 깊은 전략들, 특별히 반도체 또 AI 이야기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오늘은 하이닉스도 3% 오르고요. 좀 올라오긴 합니다만 최근에 전체적으로는 약하고요. 그런 가운데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사이에 그 어떤 균열, 내홍 이런 게 있어서 좀 반도체 업계가 뒤숭숭한데요. 예, 그 얘기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갈등의 원인은 무언가요? 지금 이렇게 그 경제지에 이렇게 한미 반도체와 하이닉스에 관련된 네. 이런 뭐 이슈가 불거지는 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좀 회자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그 주요한 갈등 요인을 이 이원화 이슈로 자꾸 시장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원화 이슈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뭐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원화 이슈라고 한다면 네. 우리 이제 제가 작년부터 이제 한미 반도체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 이원화는 작년 말에 이미 하이닉스가 이미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이원화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아마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 하반기에 ASMPT가 장비가 10대에서 20대가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물론 이제 그 언론마다 틀리긴 한데 10대에서 20대 정도 지금 하나세미텍이 들어가고 있는 장비 대수보다 더 많은 장비가 이미 이원화를 위해서 양산 테스트를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ASMPT도 4분기 실적 때 그 얘기를 했었죠. 주요 고객사에 이제 장비가 납품됐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작년 하반기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그러면서 이제 한미 반도체가 주가가 또 이원화 이슈로 주가가 굉장히 출렁였거든요. 만약에 근데 이 지금 한미 반도체와 하이닉스의 갈등 구도가 이원화라고 한다면 아마 작년부터 지금 같은 어떤 이런 좀 긴장된 분위기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쌓여가지고 저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뭔가가 쌓여서 네. 이원화라는 터진 건데 그게 이원화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미 반도체 관계자분에게 좀 사실 확인 좀 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오히려 좀 놀란 얘기를 들었는데 이원화는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당연히 그 고객사의 선택이고 어떤 밸류 체인이든지 보든지 간에 이원화를 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신이 있다. 왜냐하면 이 본딩 기술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 후발주자와 격차가 크다고 얘기하면서 좀 진입하기가 좀 힘들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ASMPT 장비가 뭐 10대에서 20대가 들어간 이후에 양산 테스트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한두 달 후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실패가 됐죠. 그래서 뭐 장비가 다시 뭐 폐기가 됐는지 아니면은 뭐 판매자에게 원래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뭐 하나세미텍으로 선택지가 된 것인데 당시에 작년 말쯤에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하나세미텍의 특허 도용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이제 특허 소송을 걸었던 거고요. 뭐 그 전에 또 보면은 뭐 한미반도체 직원이 하나세미텍에 이제 이직을 하는 그런 걸 때문에 또 그 소송도 있었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이번 달 3월 들어서 이렇게 이제 4월에 이제 이런 어떤 유지 보수 인력을 철수하고 그리고 오히려 또 이제 기존의 장비값을 30% 정도 25%에서 28%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데 올린 이런 자체가 뭐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특허 도용이 의심되는 회사와 지금 특허 분쟁 중인데 그 회사의 장비를 지금 이원화 장비로 일단 발주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이죠. 근데 이원화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공급망의 안정화와 그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요인이 가장 큰데 왜냐하면 솔밴더로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그 마진이 많이 붙기 때문에 그거를 깎고 싶은 의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좀 약간 특이한 게 하나세미텍의 장비를 기존의 한미 장비보다 시장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거 한 20-30% 좀 비싸게 또 장비 발주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발심이 심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한미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SK 하이닉스의 밸류체인의 어떤 정책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미 반도체 장비는 이미 미국 고객사로 30% 이상 지금 하이닉스보다 비싸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굉장히 대접받으면서 장비가 굉장히 좀 뭐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국내에서는 주요 이 고객사가 굉장히 홀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번에 좀 반발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이원화 이슈보다도 그동안에 쌓여있던 어떤 고객사의 어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좀 서운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뭐 유지보수 인력 철수라든지 단가를 인상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부품 장비사가 그 물건을 받아주는 데다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사실 현실적인 구조죠. 근데 한미 반도체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아쉬운 것은 우리 신영목 이사님과 이 얘기를 우리가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했으면, 그죠? 오늘 SK 하이닉스랑 한미 반도체 주가 한번 보여주세요. 한미 반도체도 7%, 8% 오르고, 이런 노이즈가 파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잘 아시니까. 우리 월요일, 화요일 날에 다음번에는 중요한 얘기 있을 때 요일을 좀 바꿔가지고 얘기를 해야겠어요. 그러면 주가가 이미 사실 좀 오르기 시작하는 거, 그런 악재를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이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의 이 갈등은 어떻게 봉합이 될까요? 그리고 이게 또 이 부품사나 또 HBM 관련된 기업들에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어떤 좀 영향력이 있을까요? 빨리 이게 봉합이 돼야죠. 왜냐면은 이원화를 했다고 하지만 완벽한 이원화가 되진 않았다. 왜냐면 한미 반도체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단가도 올리고 유지보수 인력 철수했으면 하이닉스 입장에서 만약에 이원화가 확실히 됐다고 하면 하나 세미텍 장비를 더 늘리면 됩니다. 네. 왜냐면 3월 14일, 3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장비 발주했고요. 한미 반도체가 장비 값을 올린 거는 4월 1일이니까 지금 4주가 흘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원화가 제대로 됐다면 하나 세미텍한테 오히려 더 장비 값을 낮추는 대신에 대규모 발주하겠다 하면서 계약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4주 동안 묵묵부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되게 고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기사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동안에 그러면 한미에서 장비를 원래 가격대로 주고 대규모 발주 수주하는 그런 어떤 지금 옵션을 서로 얘기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방편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도 밸류체인 지금 다시 살릴 수 있고요. 지금 HBM 계속 돌려야 되니까.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주요 고객사에게 퍼스트 벤더로서의 어떤 위치가 공고히 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가면 뭐 좋은 흐름으로 잘 봉합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하고의 뭐 어떤 납품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 아직 가시화는 안 된 거죠. 근데 사실 물밑 접촉을 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2년째 지금 HBM3를 지금 엔비디아에 못 넣고 있거든요. 근데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의 딱 한 가지가 뭐냐면 NCF 방식은 똑같고 HBM 만드는 방식은 다 똑같은데 지금 장비만 다르거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 장비가 만약에 납입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바로 그 엔비디아 향으로도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도 나름대로 세메스와 일본 그 본딩 회사를 가지고 내재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 중에 있는데 시간이 더 이상 길어지면 이제 골든 타임이 끝나면 삼성전자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실질적으로는 가능성 있는 이야기고 시간은 좀 한미반도체 편이 아니겠는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반도체 업황 전체가 아니라 어찌 보면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두 기업의 갈등이 좀 지엽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한미가 결국은 HBM이라는 시장이 올해도 굉장히 반도체에서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두 기업의 얘기를 했고요. 다음은 기업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주목해야 할 히든밸류 종목은요? 테스입니다. 테스 반도체 장비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장비주 투자에 있어서 특히 레거시 장비의 투자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전환 투자 수혜주를 찾아야 된다. 전환 투자라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D램 같은 경우에는 1A에서 1B, 1C 이게 A, B, C 이런 가면 갈수록 점점 미세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주생인진행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HBM도 점점 이 고단화가 되고 더욱더 고효율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원재료가 좋아야 된다. 미세화가 잘 돼 있는 웨이퍼가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반도체가 대규모 투자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중국 업체가 이미 어느 정도 레벨까지 다 따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레거시 시장은 어느 정도까지는 거기서 이제 수익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되는 것 같고 D램과 낸드 모두 자체가 D램과 낸드 이 양시장 다 좀 더 하이테크로 가야 되는 그래야지만이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규적인 투자보다는 기존에 있는 팹에서 장비들을 더 효율성 있는 장비들
그리고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을 새롭게 들어오는 어떤 섹터의 종목들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테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낸드의 강자죠. 그게 인식이 박혀 있는데 그래서 낸드 하면 테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22년까지는 전체 매출의 한 60%에서 70%가 낸드 쪽에 발생이 됐고요. 작년도에 이게 D램 쪽 전체 매출이 한 7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테스가 그 램 리서치와 어프라이얼 머티리얼즈가 만들고 있는 그동안에 독점하고 있던 PCBD라는 그 증착 장비를 내재하를 성공하면서 그 시장에 진입이 됐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24년도에 이 D램과 낸드 이 매출의 격차가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동안에 낸드로만 매출이 집중돼 있던 이런 회사가 새로운 어떤 투자처가 생기고 새로운 어떤 아이템으로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은 성장이 그만큼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D램의 어떤 그 공정 전환도 말씀드렸지만 낸드도 사실 낸드 시장이야말로 진짜 중국과 굉장히 이게 격차가 별로 벌어지지 않아 있는데 낸드가 이제 점점 200단에서 300단으로 고효율화되면서 그에 쓰이는 장비들도 전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테스 같은 경우에는 D램 쪽에 신규 아이템이 있고요. 그리고 낸드 시장에 어떤 전환 투자에 있을 때 지금 기존 장비가 들어가서 또 낸드를 고효율화할 수 있는 장비들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전환 시장에서 어떤 전환 투자 시장에서 낸드와 D램 시장을 지금 양쪽 다 갖고 있고 특히 테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와 HPSP와 같이 지금 그 하이브리드 본딩 그 컨소시엄에 참여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의 어떤 흐름인데 본업은 굉장히 단단하게 좋아지면서 신규 성장 산업이 전방 산업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테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률이 올해 봤을 때 한 550억에서 증권사마다 틀리긴 하지만 한 600억 정도 보고 있고 시가총액이 지금 한 6천억 정도. 근데 영업 마진이 거의 18%에서 20%가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내년도 더 성장을 하고요. 10배 이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본업도 좋아지는 흐름에서 향후에 전환 투자에서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이런 흐름까지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물론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은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지연된 상태지만 새로운 신규 성장 동력까지 잘 갖춰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좀 1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마 실적은 1분기, 2분기 점점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전환 투자가 1분기에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중국이라든지 뭐 전방에 있는 고객사들이 전환 투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실적은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전환 투자의 어떤 수혜주로 우리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장비업체 테스를 말씀하셨습니다. 증권사의 목표가는 28,000원, 29,000원 정도까지 나와 있고요. 신이사님은 목표가를 1차적으로 26,000원 수준으로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네, 머닝 전략 그리고 히든 밸류 종목 발굴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